마약에 대한 호기심으로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마약이 위험하다고 알고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부산 마약 퇴치 운동본부가 마약류 폐해 예방 주간을 운영하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리고 있다는데요. 오늘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 부산 마약 퇴치 운동본부 최창욱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창욱 본부장입니다. 예, 26일 그러니까 일요일이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더라고요. 네네. 그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서 마약류 폐해 예방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예, 26일이 유엔이 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한 주에 부산시와 우리 부산 마약 퇴치 운동 본부가 관련 캠페인도 하고 또 네. 관련 심포지움도 개최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네. 예. 아니 뉴스 보면은 뭐 부산 앞바다에서 주사기를 발견했다, 뭐 마약 사범 검거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마약이 불법인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나오는 겁니까? 예, 아마 이거 마약 사범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한번 교육을 하다 보면 대부분 그분들이 마약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도 있습니다만은 예. 이 친구들이나 또는 지인들로부터 권유에 의해서 처음으로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뭐 옛날 같은 경우는 필로폰이나 이런 마약을 접하고 나면 한 번 접하게 되고 나면 거의 중독성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온라인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 광고물, 즉 뭐 다이어트 약이라든지 또한 몸짱약 또는 수면제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히거나 또는 구매를 할 경우에는 전부 다 마약 사범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돼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구매할 의사를 밝히거나 또는 구매를 하신 분들이 네네. 마약 사범으로 돼서 요즘 마약 사범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친한 사람들이 권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외국 나가가지고 마약을 그렇게 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맞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지금 모든 마약 대마를 비롯해서 모든 약들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죠. 일부 유럽, 네덜란드나 캐나다 또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대마초를 흡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해외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그 네덜란드나 일부 캐나다에서 그 대마 카페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카페이긴 한데 거기서 호기심으로 대마초라 뭐 액상 대마를 흡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같이 우리가 거기서 현지에서 한 번 정도 호기심으로 하는 것은 사실 적발하기도 어렵고 불법 부분을 여지가 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서 구매한 대마초를 구매하거나 또는 오히려 사서 외국으로 들어오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마약 사범으로 100% 걸리게 처벌돼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제 마약이 사실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이게 한번 빠지면 중독되면 이제 빠져나오기 어렵다. 요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주로 이제 습관성, 중독성 이런 게 대비도 있고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우리가 담배를 피우다 끊으면 이제 담배가 피우고 싶은 열병이 있어서 금단 증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옛날 같은 불법 마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필로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히로폰 같은 경우는 단 한 번의 주사로 인해서 금단 증상이 심한데 그 금단 증상이 약효가 떨어져서 생기는 금단 증상이 아니라 그 한 번 힐로폰 주사에 맞았을 때 그 오는 여러 가지 환각, 여러 가지 증상을 그거를 갈구하는 갈망이 그렇게 크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번 그래 맞았을 때 경험한 그 순간을 살다가 힘들고 어렵거나 삶이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 옛날에 한번 그 피로폰이나 마약을 접하면서 처음 느꼈던 그 환각을 갈망하는 정도가 우리가 담배를 끊어서 하는 금단 증상보다는 뭐 수백 배 정도 강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약을 자꾸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필로폰 같은 마약의 금단 증상은
처음 한번 느꼈을 때 환각이 100이라 그러면 두 번째 똑같은 마약을 해도 50 이하로 떨어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횟수를 자주 하거나 또는 용량을 높이는 쪽으로 조금 해서 중독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게 그게 마약의 위험한 아주 위험한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마약은 한번 하게 되면 끊기도 힘들지만 그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정말 절대 한 번이라도 안 하도록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환각을 못 잊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최근 다양한 계층으로 이제 마약류 중독이 퍼지고 있는데 특히나 뭐 다이어트 약이다. 그리고 이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약이다. 뭐 이래가지고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마약 중독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네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산 마약대치운동본부에서는 검찰청하고 연계를 해서 마약 사범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를 유예한 데서 재판에 넘기지 않는 조건으로 우리 프로그램에 이수를 하도록 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한번 쓴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한 90년대 초반에는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뭐 조직 폭력배라든지 아주 안 좋은 분들만 제대로 왔는데 지금은 일반 가정주부라든지 대학생, 회사원들도 많고요. 요즘은 얼마 전에는 10대 청소년들도 마약에 중독이 돼서 오는 경우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에 아마 전국을 떠들게 하는 그 마약성 진통제인 패치죠. 우리 붙이는 패치 같은 펜타닐 같은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요즘 뉴스에 나오는 나비약,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식욕 억제제를 그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해서 그것도 마약이거든요. 마약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은 처방을 받아서 쓰는 거긴 합니다만 의사가 판단을 해서 아주 초단기간 잠깐 쓰는 약인데 그거를 이제 비보험으로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처방을 받아서 그거를 인터넷에서 판매해서 습관적으로 또는 뭐 중독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다이어트 약이라 그러니까 정말 좋은가 싶어서 주로 사는 그런 애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경우가 요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다이어트 약이다 이렇게 속이면 사실 모른다 아닙니까 우리는. 예, 그게 뭐 그냥 약이냐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다 마약입니다. 마약류입니다. 그게 이제 마약인지 또 아니면 또 약물 오남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런 게 평소에 교육이 잘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예방 교육도 하신다고요? 예, 아마 저희들도 우리 마약 주간을 맞아서 심포지움도 했습니다만 요즘은 어리면 어릴수록 즉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 교육청하고 저희 마약대치운동본부가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나 또는 보건교사님들을 상대로 해서 약물 오남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약류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내일도 토요일도 아마 보건교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가서 직접 마약의 위험성이라든지 약물의 오남용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은 어릴수록 학생들일수록 교육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하여튼 예방 교육에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뭐 어떤 게 필요하다고 교육을 하십니까? 예, 일단은 저희들은 정부를 상대로 해서는 마약류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 지금 통계가 한 2만 명 정도 마약 사범이 나옵니다만 실제로는 암수 통계라 그래서 실제로는 마약에 관계되는 분들이 곱하기 10배 또는 심각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28배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 보면 한 60만 명이 마약에 중독돼 있다라고들 하는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국가가 좀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좀 많이 좀 확보를 했으면 좋겠고 또한 마약류 중독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학생들을 위한 예방 교육이 가장 효과가 좋다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예방 교육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산역 일대에서 이제 마약류 폐해에 대해서 알리는 대시민 홍보 캠페인 펼친다고 들어도 비가 와서 어떻게 계속대로 진행됩니까? 예, 그래도 계속 아직 부산역에는 광장이 좋아서 비도 안 맞고도 홍보할 수 있어서 식약처하고 시청하고 보건소하고 저희 마약대치운동본부 합동해서 한 2시간에 걸쳐서 대시민 또는 여러 관광객들 위한 마약 중독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비가 와도 시행을 합니다. 지금 이제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마약이나 뭐 약물에 중독돼 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저희 마약대치운동본부는 그 마약 중독으로부터 해보를 즉 재활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통해서는 상담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법이나 또 병원을 소개해주기도 하고요. 연산동에 있는 한국마약대치운동본부 영남권 중독재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요청하시면 치료 과정도 좀 이수하게끔 하고 또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면 병원도 연계시키는 그런 치료 재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대치운동본부나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치료나 치료 재활 및 상담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나 잡혀가는 거 아니야?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겁을 내서 못 가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능하면 마약대치운동본부 영남권 재활중독센터에 상담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과정을 상담하시는 것은 비밀은 절대 보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경찰이나 검찰로 뭐 신고를 해서 뭐 마약 산물을 붙들려가는 일은 없도록 할 거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시고 저희들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있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안심하시고 상담에 응해주시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의약품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약을 처방을 받아서 복용할 경우에는 의사에게 처방을 받더라도 가능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약물이 어떤 것인지를 항상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본인이 본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부산 마약대치운동본부 최창욱 본부장이었습니다.